자, 고전 시간 8번 홍정유의 동유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고전 시가 7강을 찍고 왔는데요. 정말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이 매점 가는 친구들 1학년, 2학년, 3학년 이 친구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아마 수업 도중에 목소리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조금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네, 좀 지금 장소를 좀 옮겼거든요. 그래서 아까보다는 조금 시끄러운 게 덜 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64쪽이고요. 오늘 배울 동유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봤던 6월 모의고사의 연계에 출제가 되었던 작품입니다. 심지어 수능특강에 실린 수록된 부분과 같은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되어서 좀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문학작품 4작품 중에 총 3갈래, 그러니까 4갈래 중에 3갈래가 모두 연계 출제되어서 확실히 평가원이 출제하는 모의고사는 수능 연계 교재의 힘이 적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대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문 들어가기 전에 문제의 보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에 보기가 있네요. 자, 동유가는 일기 형식을 부분적으로 차용했다. 일기, 여러분들이 쓰는 일기를 말하는 겁니다. 금강산을 오가는 여정과 견문을 서술한 기행가사이다. 자, 기행가사라는 거 알게 됐고요. 어딜 다녀온 기행가사냐? 금강산을 오가는 여정과 견문을 서술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금강산 기행 가사들이 목적지인 금강산의 승경 완상을 표현하는 것에 집중하는 데 비해 이 작품은 금강산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금강산까지 가는 길, 가는 여정과 견문, 그 과정에서의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게 조금 차이점이라는 거죠. 금강산만 묘사하는 게 아니라 금강산에 가는 길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구체적인 날짜를 밝히고 머무르는 숙소, 이동한 거리 등을 비롯해 여행과 관련한 크고 작은 일들을 호흡의 완급을 조절하며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작가는 자기가 관찰한 지역민들의 삶의 모습에도 관심을 가진다. 가는 길에서 발견한, 관찰한 주민들의 모습에도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 사람들에게 전해들은 말이나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 단순히 그 삶의 모습을 관찰하고 묘사하는 걸 넘어서서 자신의 주관적 감상, 느낌까지도 드러내는 걸 있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보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힌트를 얻었으니까 다시 본문으로 가보죠. 64쪽입니다. 자, 주제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자면은 아까 보기에서 봤던 것처럼 금강산의 유람 경험 그리고 빼어난 경치에 대한 감동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단순히 금강산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금강산을 가는 길에 있었던 여정 그런 견문 이런 것들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철원부터 이리 오면 이따가 살펴보니 제가 지명 어떤 장소 같은 경우 그 시어들을 제가 동그라미 쳐둘 겁니다. 철원부터 이제 금강산을 가려고 나섰나 봐요. 철원부터 이리 오며 이따금 살펴보니 산수는 첩첩하고 자 첩첩산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산이 겹치고 여러 개가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을 말하는 거죠. 인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드문데 자갈밭이 단단하여 쌍겨리로 밭을 갈고 쌍겨리 뜻풀이 보시면 소 2마리가 끄는 쟁기를 쌍겨리라고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드문데 자갈밭 단단해서 소 2마리로 밭 갈고 있고요. 주막엔 기름이 없어서 관솔로 불을 밝혔다. 자, 관솔이라는 거는 송진이 많이 엉겨 있는 소나무 가지 여기에 불이 잘 붙나 봐요. 그래서 이걸로 불을 밝혔는데 방구석에 흙을 발라 굴뚝처럼 만들고서 아래에다 아궁이 내고 불을 빼앗듯 하는구나. 자, 방구석에 굴뚝처럼 만들고 아궁이를 낸다. 그리고 갯버들 배워다가 바자처럼 엮어짜서 자 갯버들이랑 바자는 여러분들 조금 모를까봐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요게 갯버들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갯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거를 배워서 바자처럼 엮는다. 바자가 이런 거래요. 이게 이런 것들이 바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쌀이나 뭐 갈대 따위를 발처럼 엮은 걸 말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울타리 만드는 데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갯버들 배워다가 바자처럼 엮어짜서 채마밭 둘러마가 울타리 삼았고 그죠? 울타리에 삼았다라고 했죠. 채마밭은 채소밭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읍내와 역점 중에 넉넉하게 사는 집은 얇은 청석 너와 쪽으로 지붕을 덮었는데, 자, 얇은 청석, 그러니까 뭐 청동색, 푸른색, 돌, 뭐 기와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푸른색 기와로 지붕을 덮었는데 삐져나온 틈 속으로 하늘이 비친다. 자, 이 초반 부분 서술을 보면 지금 금강산을 향해서 가는 길에 어떤 발견한 지형이라든지 주거 환경, 그리고 그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 인물들의 생활상, 이런 모습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드문데 쌍결이로 밭 깔고 관술로 불 밝히고 방구석에 흙 발라 굴뚝 만들고 갯벌을 베어다가 바다로 울타리 삼고 얇은 청석 너머로 지붕을 덮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주 깊은 두메산골 풍속이 수수하여 세간살이 집꾸밈이 투박하고 힘들어 보인다. 자, 이 부분은 어떤 풍경을 객관적으로 묘사한다기보다는 화자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두메산골의 세간살이에 대해서 굉장히 투박하고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초사일 저녁 때 먹구름이 끼기에, 자, 초사일이라는 건 날짜를 말하는 거고요. 이제 먹구름이 낀다라는 건 날씨를 말하는 거죠. 이게 일기 형식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혹시 일기를 써본 경험이 기억이 난다면 항상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날씨 맑음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일기를 썼었잖아요. 이렇게 날짜와 날씨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기 형식의 특징을 중간중간 보여준다라는 거죠. 일제히 출발하여 장호고개 넘어갈 때, 자, 출발해서 이번엔 장호고개로 갑니다. 여기도 지명 이름이겠네요. 장호고개 넘어갈 때 길은 굽이지고 돌사다리 험하여서 언덕이 가팔라서 보니 비탈이라는데 한 고개 넘어서니 또 한 고개 높구나. 장호계를 넘어가는데 굉장히 험한, 험준한, 가는 길이 쉽지 않은 그 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철원에서부터 이동하는 여정을, 풍경을 묘사하고 있어요. 길도 굽이지고 언덕이 가파르고 또 고개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큰 내는 냇가를 말하는 거죠. 큰 내가 있고 시내가 있고 수십여 년간 달이 놓았는데 이쪽은 김성이요 저편은 회양이네. 달을 기준으로 이쪽은 김성 저편은 회양, 이렇게 또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류 얕은 곳에 거룻배 메어두고 장마에 달이 떠내려가면은 행인을 건네준다네. 이렇게 이거는 화자가 지금 들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죠. 이 거룻배가 있는데 거룻배가 무슨 용도로 쓰였냐 라고 한다면은 장마에 다리가 떠내려갈 때가 많아서 그때는 이 거룻배로 강을 왔다 갔다 행인을 건네준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 들은 이야기를 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중량 앞부분까지는 철원에서부터 이동하는 여정에 대해서 객관적인 풍경을 묘사하고 있고 중간중간 주관적 판단도 들어가 있고요. 또 주거 환경과 생활상의 모습도 제시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략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금강산을 구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큰 폭포 맞은편의 바위에 들어앉아, 여기서 큰 폭포가 금강산 폭포를 말하는 거예요. 3,000척 떨어지는 물 건너다 바라보니 석벽 100여 길이 병풍처럼 둘러있고 허리가 꺾인 곳이 물길이 되었는데 비온 후 성난 폭포 몇 층을 보태어서 흰 비단을 두리우고 옥기둥을 세운 듯이 은하수 한 구비가 공중에 드리워져 바위 및 깊은 곳에 담아 부어 찌을 때 안개가 피어오르면서 흰눈이 날리니 금강산 폭포 중에 제일 장관 여기로다. 지금 여기 A본으로 이렇게 크게 묶여 있는데 금강산 폭포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예찬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제가 지금 이거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금강산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사진으로나마 우리가 간접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3,000척 떨어지는 물 건너, 물이 이렇게 3,000척 떨어지고 있고 석벽 100여 길, 이 절벽을 말하는 거죠. 바위벽, 바위 절벽, 이게 병풍처럼 쫙 둘러져 있고요. 허리가 꺾인 곳이 이렇게 물길이 되었고 비가 오면은 폭포가 좀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몇 층을 보탰다. 근데 그거를 성난폭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인법 보여주고 있어요. 자, 금강산 폭포 모습을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의인법이나 이런 병풍처럼 이런 직유법,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비온 후 성난 폭포가 더 두꺼워져요. 몇 층 보탠 것처럼 더 물줄기가 두꺼워지고 흰 비단을 들이우고 옥기둥을 세운 듯이 멋머인 듯이 직유법 이야기하고 있고요. 시각적 이미지 활용하고 있죠. 폭포 마치 흰 비단 들이운 것처럼 옥기둥 세운 것처럼 그렇게 힘차게 물이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은하수 한 구비가 공중에 드리워져. 자, 여기서의 은하수는 또 폭포를 빗댄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은하수가 깊은 못, 바위 및 깊은 못 이런 연못에 담아 부어 찢는다. 이 은하수가 막 붓는다, 퍼붓는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안개가 피어오르면서 흰눈이 날린다. 이때 흰눈, 안개 이런 것들은 폭포의 물방울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폭포가 떨어지면서 부딪혀서 나오는 이런 물보라, 물방울 이런 것들을 흰눈이 날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강산 폭포 중에 제일 정관역이다. 여기도 지금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금강산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동시에 금강산 폭포 중에 여기가 최고다라고 화자 개인의 주관이 들어가 있는 평가 내용까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넘어가세요. 한참을 구경하고 금강문에 도로 내려와서 자 공간 이동 보이고 있습니다. 금강산 폭포를 한참 구경하다가 금강문으로 내려왔습니다. 나며 타고 나면은 가마를 말하는 거예요. 가마 타고 절에 와서 점심을 먹은 후에 만물초 가는 길. 자 그 다음에 가고 싶은 곳은 만물초였습니다. 그 다음 목적지였어요. 그 다음 목적지. 자 가려고 했는데 그 가는 길이 온정을 지난다기에 만물초 가는 길에 온정이라는 또 지명이 있었나 봐요. 가는 이제 온정을 지난다기에 극락곡에 넘어서서 오리남짓 가니 자 오리라는 좀 구체적 수치를 통해서 거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주막집 바로 곁에 우물집 지었다. 우물집 옆에 뜻 밑에 뜻 설명 보시면은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우물 위에 지붕을 만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막집 바로 곁에 우물집 지어서 문 열고 구경해 보니까 상아탕이 놓였는데 상아탕은 아마 이제 위아래 우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아래 있는 우물. 두 군데 똑같이 넓적한 돌로 네모지게 짰고 물빛은 흐릿하고 미지근하다 하네. 자, 그 우물집의 상아탕에 대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가 똑같이 넓적한 돌이고 네모지고 물빛은 흐릿하다. 자, 이거 시각적 이미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미지근하다. 이거 촉각적 이미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보슬비가 계속 내려 주막에서 머물고 21일 조반 후에 날 흐리고 안개 덮였는데 자 여기도 똑같이 날씨와 날짜 정보를 제시하는 아까 그 일기 형식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여기도 한번 똑같이 나타납니다. 날씨, 보슬비가 내리는 날씨, 날짜 21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만물초를 가려고 했죠. 만물초를 가려다가 잠깐 온정 지난다기에 극락곡에 넘어서서 주막집, 우물집 잠깐 본 거고요. 원래 가려고 했던 건 만물초예요. 만물초 구경하려고 준비하고 내려가니 지로승과 주막 주인이 만류합니다. 말려요. 지로승은 이제 길을 안내하는 승려라고 합니다. 왜 말리냐? 만물초 가는 길이 왕복 70리요. 맑은 날에도 구름 끼면 못 보는데 하물며 비 오는 날은 지척분간 못하니 미끄러운 돌사다리 천신만고 올라가서 3인만 겨우 보면 분하지 않겠는가. 자, 우리 처음에 날씨가 보슬비가 내린 날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보슬비 내린 날씨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주막 주인이 맑은 날에도 못 볼 때가 많은데 비 오는 날은 더 분간하기 어렵다. 올라가는 길도 쉽지 않아서 겨우겨우 올라갔는데 산 밑에만 보면 억울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만류를 합니다. 지로승과 주막 주인이 기상 상황을 이유로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현재 기상 상황을 이유로 말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가라 이렇게 말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보니 그럴듯하고 일행들도 옳다고 하여 자, 화자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을 바꾼 거죠. 복례산에 다시 올 약속을 만물초에 남겨두고 내가 언젠가 다시 오겠다. 행장을 다시 차려 총석으로 향할 때 목적지를 바꾼 거죠. 기상 상황으로 만물초를 구경하지 못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한 겁니다. 만물초 가려고 했다가 만물초 못 가니까 총석으로 가자. 이렇게 목적지를 변경을 했습니다. 금강내외산을 이곳에서 작별하니 만이천 봉우리가 눈앞에 또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총석으로 가고 금강산과의 어떤 작별하는 화자의 어떤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 내용이 굉장히 길기는 하지만 가사라서 길기는 하지만 또 내용적으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금강산은 가는 길에 봤던 풍경을 묘사하고 중간중간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평가가 있었던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폭포의 아름다운 모습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우물집의 모습 이런 것들만 나와 있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죠.
자, 여기도 1번부터 4번까지 네 문제가 있습니다. 잠깐 일시 정지해 두고 문제 풀고 나서 함께 답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일시 정지해 보고요. 문제 풀고 오십시오. 자, 일시 정지 끝났으면은 우리 이제 답 설명 한번 답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죠.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맞는 설명을 찾아보라는 건데요. 정답은 3번이죠. 기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여 여행 계획이 변하게 된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아까 우리 만물초 가려고 했는데 총석 가는 걸로 여행 계획이 바뀌었죠. 왜냐면은 기상 상황이 보슬비 비가 내리는 기상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만물초를 올라가도 맑은 날에도 잘 안 보이는데 비 오면 더 안 보일 거다라고 주막 주인이 말려서 기상 상황 때문에 여행 계획이 변하게 됐다 드러내고 있다. 3번이 가장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틀린 내용인데요. 뭐 1번 같은 경우 이동에 따라 만나는 경관을 본다라는 건 맞는데 심화되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이 부분이 틀린 거고요. 2번도 마찬가지. 여행지에서 경험한 자연의 모습은 맞지만 인간사에 대한 깨달음 유추 이런 거 부분은 드러나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4번도 뭐 시간의 선후 관계를 중심으로 공간과 관련된 화자의 긍정적 경험을 환기한다. 긍정적 경험을 환기한다라는 거는 약간 이제 돌이켜 본다라는 의미인데 이 사람은 직접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5번도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의 풍속을 높이 평가한다 이런 내용은 없죠. 자, 넘어가서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 물어봤습니다. 자, 64쪽과 65쪽에 A, B 각각 있는데요. 적절한 것 답 찾아보자고 한다면은 2번 A는 B와 달리 관찰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A 부분 보시면은 A 부분의 가장 마지막에 금강산 폭포 중에 제일 장관 여기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금강산 폭포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B 같은 경우는 만물초를 가려고 했다가 자꾸 만류를 해서 주막 주인이 이렇게 만류를 해서 결국에는 계획을 바꿨다. 총속으로 향하고 바꿨다 라고 하는 부분, 어떤 객관적인 상황 설명만 있을 뿐 여기에서 화자가 직접 관찰한 대상에 대해서 평가를 내린다 라는 부분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2번에 2번 A는 B와 달리 관찰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이게 이제 맞는 설명이 되는 거겠죠. 좋습니다. 자, 뭐 나머지 선지도 조금씩 보자면요. 1번 A는 B와 달리 화자의 공간 이동에 대한 경문의 모습이 구체화되고 있다. 공간 이동에 따라 경문의 모습 경문의 모습 구체화되는 거는 A는 맞지만 B는 아닙니다. B에서는 가려고 했는데 못 갔잖아요. 만물초를 가려고 했지만 못 갔기 때문에 B에서 경문의 모습 구체화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3번에 뭐 A는 B와 달리 직접 들은 말을 인용하여 화자가 경험한 상황을 실감나게 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그렇고 A가 직접 지금 가서 직접 들은 말을 인용한다기보다는 A에서는 화자가 직접 가서 본인이 경험한 그 상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들은 말을 인용한다라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B는 A와 달리 화자의 경험과 상상을 바탕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상상 아니죠. 기행 가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여행하면서 직접 보고 듣고 겪은 것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상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번에 B는 A와 달리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화자가 이동한 거리를 har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 구체적인 수치라고 한다면 몇 개 나오긴 했습니다. 뭐 3,000척, 그다음에 뭐 100여 길, 왕복 70리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본문을 찾아보면 몇 개 있어요. 숫자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자가 이동한 거리를 har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아닌 겁니다. 앞서 B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여기 왕복 70리라는 거, 여기도 이제 수치를 나타내는 표현이긴 하지만 화자가 이동한 거리가 아니라 만물초까지 가는 길이 이 정도 거리라는 것이기 때문에 화자가 이동한 거리를 제시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틀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것은 이제 2번이 되겠고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윗글의 여정에 나타난 화자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수십여 년간 노인 다리를 앞에 두고 망설이며 김성과 회양 중에 어디로 갈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쪽이 김성이고 이쪽이 회양이다 라고만 제시되어 있지 이 둘 중에 어디로 가야 되냐 판단하기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본문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본문에서 이쪽은 김성, 저편은 회양이라고만 나와 있고 장마에 다리 떼내려가면은 행인을 건네준다라는 표현만 나와 있지 어디로 갈지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3번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고요.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 다 맞는 내용이니까요. 이 화자의 생각 꼭 읽어보시고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 가죠.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 물어봤습니다. 자, 답부터 보면요. 2번 보겠습니다. 니은 여행 과정에서 관찰한 지역민의 생활과 문화를 설명하며 해당 지역의 주거 문화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드러내고 있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니은 부분 자세히 보시면은 지역민의 주거 문화에 대한 설명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얇은 청사 너와 쪽으로 지붕을 덮었는데 삐져나온 틈속으로 하늘이 비친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관적인 판단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죠. 해당 지역의 주거 문화를 설명하는 것 정도만 될 뿐이지 주관적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라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2번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주관적 판단이 틀린 거죠. 나머지 이제 기억, 디귿, 리을, 미음 같은 경우는 이제 맞는 설명이니까요.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게 맞는 설명이구나. 제가 필기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필기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각 부분들 다 잘 정리해서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구려시가 8강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